자, 9월 10일 국내 야구, 일본 야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개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코멘트를 저희가 올리진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는 다 나갔어요. 데이터는 다 나갔고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또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제 새벽 데이터는 쉬어갔는데 어저께 주간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강승무만 메인은 빼고요. 강승무만 저희가 이제 6연승입니다. 뭐 메인도 저희가 뭐 적중 내용 올릴 수 있는데 지금 뭐 강승부 조합 자체가 6연승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메인은 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승부 주력 하나, 메인 주력 하나 딱 두 조합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뭐 강승부 조합이 최근에 지금 6번 연속으로 저희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상당히 적중률이 좋고 오늘 7연승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야구가 4경기인가요? 그 다음에 일본 야구도 4경기인 것 같고 경기 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오늘 8경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연승 같이 도전하실 분들은 우리 또 아프리카 TV는 룰에 맞게 별풍선 후원,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고 야구 시즌이 끝나더라도 저희 데이터는 계속 나갑니다. 데이터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계속 데이터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본 야구부터 첫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야구 오늘 첫 경기는 요미우리 그리고 히로시마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미우리 선발은 오늘 모리타 슌야가 선발이고 그 다음에 히로시마는 오늘 오세라 다이치 선발입니다. 모리타 슌야가 올 시즌에 데뷔를 해서 7경기 동안 3승 3패,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피칭을 보여주다가 8월달 들어가지고 4.1이닝 3실점, 4.1이닝 6실점 하면서 살짝 불안했는데 최근에 홈에서 야쿠르트 상대로 6이닝 2실점 하면서 확실히 올 시즌에 나온 투수치고는 자기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올 시즌 안 좋았던 기록들은 전부 다 원정에서의 기록이고 도쿄돔 홈에서의 방어율은 0.00, 홈에서는 아예 점수를 주진 않았습니다. 홈에서는 21이닝 동안 2실점인데 자책점은 없고요. 방어율 0.00이고 모리타 슌야가 불안한 피칭을 보였던 경기들은 전부 다 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 모리타 슌야 너무 괜찮고 최근에 야쿠르트 상대로도 6이닝 2실점 하기는 했지만 자책점은 0점 너무 잘 던졌기 때문에 모리타 슌야 뭐 솔직히 홈에서는 히로시마의 오세라 다이치랑 충분히 다이다이 깰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피칭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오세라 다이치 올 시즌 방어율이 2.23, 홈에서는 2점대, 원정에서는 4점대로 별로 좋지 못하고 최근에 요미우리 요코하마 상대로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하면서 자기 역할은 잘했고 올 시즌 요미 상대로도 25이닝 동안 5실점 하면서 방어율이 1.80, 요미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인 게 오세라 다이치이기 때문에 오늘 모리타 슌야나 오세라 다이치나 둘 다 어느 정도의 괜찮은 피칭은 좀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제도 이 팀들이 점수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뭔가 5.5점 오버 쪽을 언더 쪽을 접근하기에는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어제도 이 경기가 10점이 났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요미우리가 3연승 거두면서 상당히 득점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모리타 슌야, 오세라 다이치 양 투수가 상당히 괜찮긴 하지만 언더 쪽을 보는 거는 조금 불안한 느낌이 저는 조금 있긴 합니다. 5.5점. 오히려 승패 쪽을 접근한다고 하면 뭐 모리타 슌야가 홈에서 방어율이 0.00 그리고 뭐 불펜 최근의 분위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요미우리가 좀 야구세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미도 솔직히 히로시마 오세라 상대로 좀 부진하긴 한데 팀 분위기만 봤을 때는 솔직히 요미우리가 질 것 같은 매치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요미우리 승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너버 같은 경우에는 5.5점 너무 애매해요.
솔직히 투수들의 기록만 봤을 때는 5.5점 언더가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최근에 요미우리 득점력이나 어제 경기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5.5점을 주력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투수만 봤을 때는 언더인데 오히려 요미우리 승적으로만 저는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요미우리 승이나 뭐 언더, 요미우리 승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조금 판단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야쿠르트 그리고 주니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쿠르트 선발은 피터 램버트 그리고 주니치 선발은 카네마루 유메토. 램버트가 8월달 들어서 좀 자기 역할을 잘한다. 7월 말부터 8월달 상당히 잘 던졌죠. 근데 최근에 요미 상대로도 4이닝 5실점, 주니치 상대로도 6이닝 3실점, 요미우리 상대로 4.1이닝 8실점 하면서 최근 3경기 패 별로 좋지 못하고 홈이랑 원정 기록을 봤을 때는 오늘 홈 경기인데 홈에서의 방어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램버트 최근 분위기만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하고 올 시즌 주니치 상대로는 자기 역할을 잘 하긴 했지만 최근에 주니치 상대로도 6이닝 3실점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램버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홈에서도 조금 불안하고 주니치 상대로도 최근에 점수를 3실점이나 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램버트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불안해 보이고 주니치의 카네마루 유메토 이 친구는 올 시즌 12경기 나와서 1승 5패. 근데 1승 5패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이 없는 투수치고는 나쁘진 않습니다. 올 시즌 방어율이 2.93에 홈이랑 원정 기록을 보면 원정에서는 방어율이 2.28로 잘 던지고 있어서 그냥 엄청나게 극강 투수는 아니지만 그냥 자기 역할 조금 한다. 자기 역할 좀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투수 쪽에서 봤을 때는 램버트보다는 카네마루 유메토 원정이 조금 더 안정돼 보이는 느낌이 있고 그 양 팀이 지금 방망이 같은 경우에는 주니치가 2할 오픈 칠리 그 다음에 야쿠르트가 최근에는 그래도 중심 타선들이 좀 터져주면서 방망이는 조금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3할 1푼. 이게 지금 7.5점이 나왔는데 양쪽 투수들이 솔직히 호투할 가능성도 있으면서 또 양팀 방망이만 봤을 때는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7.5점 오버가 날 수도 있는 어느 번은 상당히 애매한 게임이라고 조금 판단이 들고 승패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램버트가 최근에 좋지는 않지만 램버트가 만약에 자기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방망이 쪽에서는 야쿠르트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홈이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야쿠르트 역배 쪽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언어버 7.5점은 솔직히 언더를 가나 오버를 가나 어딜 가도 상관은 없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쿠르트 역배는 매우 괜찮아 보입니다. 1.95 방망이만 봤을 때 최근 투수들의 페이스만 봤을 때는 오버 근데 뜬금 투수전이 될 수도 있는 경기 이런 경기라서 어느 번은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저는 7.5점이라고 하면 뜬금 투수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언더 보고요. 승패 같은 경우에는 야쿠르트 역배 쪽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한신 그리고 요코하마. 자, 올 시즌 한신은 독주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제 우승을 한 팀이 전력을 다해서 경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쉬어갈 것이냐 가지고 솔직히 요즘에 말이 많기는 한데 우승을 결정짓고 어저께는 패배를 했고 자 오늘 한신 선발은 마사시 이토 그리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아즈마 카즈키입니다. 지금 요코하마는 일단 3위인데 이거 3위를 수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풀전력 풀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또 원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후달리는 느낌이 있고 한신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확정을 지었고 오늘 마사시 이토가 선발입니다. 마사시 올 시즌 홈에서 방어율이 0.81 홈에서만큼은 완전히 극강이고
올 시즌 요코하마 상대로도 7.2이닝 동안 1실점하면서 방어율이 1.17, 요코 상대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최근에 주니치 상대로 6이닝 5실점하면서 좀 좋지 않았고 아즈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2.15, 최근에 히로시마 상대로 8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한신 상대로 잘 던졌고요. 올 시즌 한신 상대로도 방어율이 1.29, 잘 던졌습니다. 솔직히 최근 베이스만 봤을 때는 아즈마가 좋고요. 상대 전적은 서로가 서로한테 좋다. 동기부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한신보다는 요코하마가 조금 더 똥줄 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즈마가 나왔을 때 요코하마는 어떻게든 승리를 거둬야 된다 라는 판단이 조금 들고, 최근 방망이 봤을 때는 뭐 요코하마랑 한신이랑 그렇게 잘 치는 팀들끼리의 대결은 아닙니다. 승패는 솔직히 한신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좀 걱정인 경기라서 한신 역배가기에는 저는 좀 불안하다. 예, 한신은 뭐 어차피 오늘 경기 지나 이기나 크게 상관이 없어서 한신이 모든 걸 걸고 싸울 거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지 않아서 한신 쪽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요코하마 솔직히 뭐 1선발 올라오는 아즈마 경기를 꼭 이겨야 되는 팀 입장으로서 풀전력으로 할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기는 요코하마 승쪽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언어버 5.5점입니다.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서로 상대 전적만 봤을 때는 언더, 최근에 마사시가 점수를 또 많이 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때문에 솔직히 또 언더 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 경기가 마사시가 점수를 좀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즈마도 최근에 뭐 무실점 경기보다는 2, 3실점씩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그 다음에 구시인구장의 또 특성상 점수가 또 많이 날 때는 확 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언더는 못 간다. 저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쪽으로 배당이 잘 나오기는 배당이 언더 쪽으로 많이 몰리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 언더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승패 쪽 접근도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요코하마 승에 그리고 저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라쿠텐이랑 세이브. 오늘 일본 야구가 4경기밖에 없어서 일본 야구는 이게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라쿠텐 세이브 한번 봅시다. 어저께 세이브가 잘 가다가 역전패 당하면서 좀 아쉬웠고, 저희가 어저께 메인 조합에 세이브 수승이 있었거든요. 어저께 올킬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고, 자, 오늘 라쿠텐의 선발은 우치, 올 시즌 방어율이 3.07, 홈이랑 원정 기록 보면 다 3점대 정도 던지고 있고, 올 시즌 세이브 상대로는 한 경기 나와서 5.1이닝 1실점. 자, 최근 성적을 보면 5이닝 무실점, 3이닝 무실점 하면서 이닝을 길게 던지고 있지는 못하고 나름대로 선발로 썼다고 5이닝 정도 자기 역할 해준다 라면 될 것 같고, 우치가 오늘 상대하는 투수가 오늘 스미다치히로기 때문에 우치가 조금 밀려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스미다 올 시즌 방어율이 2.35, 홈이랑 원정 기록을 봤을 때 원정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뭐 라쿠텐 상대로의 성적이 나쁘진 않고 최근 2경기 오릭스, 지바, 롯데 상대로 패패 기록하고 있지만 세부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스미다는 선발만 봤을 때는 우치나 스미다를 봤을 때 솔직히 원정에서 좀 불안한 스미다 치히로라고 해도 우치보다는 살짝 나아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하고요. 선발 쪽에서는 방망이만 봤을 때는 세이브가 어저께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세이브 최근 방망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3할 1리로 방망이를 엄청 잘 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경기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오늘 스미다가 조금만 호투해준다고 하면 솔직히 세이브가 질 경기는 아니다 라고 저는 조금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세이브 승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세이브가 선발 쪽에서는 압도적이고 방망이도 나쁘지 않아서 뭐 어제 경기도 좀 실수가 있긴 했지만 오늘 경기 크게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세이브가 가져갈 경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언어버 5.5점 이거 좀 많이 애매해요. 뭐 6.5면 과감하게 언더 가볼 만도 한데 5.5점은 저는 살짝 불안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스미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페이스가 살짝 떨어져 있고 원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오버 쪽을 5.5점이면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세이브 방망이 잘 치고 있고 우치도
네, 실점을 좀 할 확률이 분명히 있는 경기라서 이 경기는 네, 오버 쪽 보는 게 맞다. 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다음 경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제가 또 제 사업을 하면서 이 분석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멘트가 또 없는 날도 있고 뭐 업데이트 영상이 안 올라갈 때도 있긴 한데 저희 뭐 패키지 끊어 놓으신 분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분들 데이터 때문이라도 저희 데이터는 맨날 나가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멤버십 끊어 놓으시던가 아프리카 TV에서 달 패키지 할인할 때 끊어 놓으시면 데이터는 쪽지로 계속 받아볼 수 있으니까 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저는 솔직히 이 분석 방송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적중률이라 생각합니다. 예, 뭐 적중률은 네, 뭐 유튜브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 네, 어느 방송이랑 비교를 해도 적중률만큼 저희가 밀리지 않는 방송이기 때문에 많이들 한번 이용해 주시면 충분히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 야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야구도 4경기인데 네, 오늘 하나랑 롯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나의 선발은 유현진이고 롯데가 오늘 감보아죠. 아, 롯데자이언츠가 진짜 TTD가 뭔지 진짜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죠.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좀 가을 야구 거의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롯데자이언츠 뭐 마지막 희망입니다. 오늘 알렉 감보아 선발이고 하나는 오늘 유현진. 감보아가 홈이랑 원정 기록을 봤을 때 홈에서의 피칭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1.66으로. 감보아까지 뭐 무너지면 뭐 이제 진짜 뭐 시즌 놔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홈 감보아 1.66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 상대로 올 시즌에 6이닝 2실점하면서 한 경기 잘 던졌고 최근에 KT 상대로 5.1이닝 4실점, KT 상대로 6이닝 무실점하면서 최근에 5.1이닝 4실점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 반면에 유현진 올 시즌 홈 원정 기록을 보면 유현진은 홈보다 원정에서의 기록이 좋고 근데 유현진이 9위가 예전 같지 않으면서 롯데자이언츠 상대로는 2년 연속 고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는 기아 상대로 6이닝 2실점에 키움 상대로 6이닝 1실점하면서 잘 던졌고 최근 롯데전에도 7이닝 2실점하면서 뭐 방어율에 비해서는 자기 역할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근데 맞아 나갈 확률로 봤을 때는 확실히 감보아보다는 유현진이 롯데한테 맞아 나갈 확률이 높고 지금 롯데자이언츠는 4연패 그 다음에 하나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하면서 분위기는 하나가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롯데자이언츠는 이제 6인데 지금 KT가 130경기 롯데가 131경기 그 다음에 롯데자이언츠 승률이 4할 9푼 6리 그 다음에 KT가 5할 8리 이 마지막 지금부터의 연패는 진짜 답이 없어요. 오늘 감보아 나왔을 때 롯데자이언츠는 무조건 오늘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솔직히 뭐 기적적으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경기들 연승 조금 기록해서 가는 것 말고는 좀 답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롯데자이언츠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롯데자이언츠 승을 볼만하다. 롯데는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롯데 승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롯데가 포기하진 않을 거라서 뭐 홈 감보아 때 지면 답 없으니까 롯데자이언츠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롯데 승을 보고요. 7.5점이라고 하면 롯데가 유현진 상대로 그래도 뭐 점수를 좀 잘 내고 뭐 감보아 무너지면 답 없거든요. 이거 7.5점이면 간당간당하게 그래도 오버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가 유현진이 만약에 무너졌을 때 하나는 뭐 지금 또 무리해가지고 뭐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내려고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언더 쪽을 볼 이유는 없다. 저는 오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현진이 조기에 무너지게 되면 그냥 이 경기 던져도 상관없는 게임이라서 저는 오히려 롯데 승에 7.5점이면 오버 쪽에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무리할 필요가 없죠. 자, NC SS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확실히 이제 팀이 처한 상황을 잘 보고 조합을 짜야 됩니다, 형님들. 자, NC는 7위, SSG는 3위. 오늘 NC는 홈에서 신민혁, 그리고 드류 앤더슨은 원정에서 던지는데 신민혁이 홈에서 올 시즌 많이 약하죠. 예, 올 시즌 홈에서는 5.40에 SSG 상대로 무난하게 던지기는 했지만 뭐 최근에 신민혁의 페이스를 봤을 때는 솔직히 SSG의 드류 앤더슨을 상대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고, 드류 앤더슨은 올 시즌 NC 상대로 19이닝 동안 무실점, 네,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고, 최근에도 뭐 5이닝, 6이닝 자기 역할을 홈 원정 가리지 않고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게 앤더슨이라서 뭐 앤더슨은 솔직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최근 10경기 중에서 뭐 SSG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최근 5연승에 방망이 3할 중반대에 오늘 에이스, 그 다음에 NC는 지금 기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연패를 끊고 왔지만 방망이도 답이 없고 선발도 조금 밀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SG도 지금 뭐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하나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지금 치열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기 솔직히 NC도 포기할 경기는 아니긴 한데 진짜 NC가 좀 많이 밀리는 경기이기는 해요. NC가 홈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솔직히 SSG 상대로는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SSG 승이나 SSG 1마행 정도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고, 8.5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 앤더슨이 잘 던졌을 때, 그리고 SSG가 방망이 잘 치고 있지만 신민혁 체인지업이나 이런 거에 조금 말릴 가능성은 나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8.5점이면 오버 쪽보다는 저는 언더 쪽을 보는 게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언더 보고요. 그 다음에 승패 같은 경우에는 의심할 게 없다. SSG 승이나 1마행까지도 볼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다음 경기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기아랑 삼성. 자, 기아는 제임스 레일 홈에서 던지고, 그 다음에 오늘 삼성은 가라비토입니다. 자, 레일이 어쨌든 최근 두 경기에서 5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기아는 솔직히 올 시즌에 좀 쉽지 않긴 하고요. 그리고 뭐 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등판이 뭐 몇 번 남지 않았는데 뭐 두 자리 승수 말고는 뭐 그렇게 동기부여적인 게 별로 없죠. 삼성 오늘 가라비토 홈 원정 기록 다 2점대고 올 시즌 기아 상대로는 첫 번째 등판입니다. 그래서 기아가 뭐 안 그래도 팀 상태도 안 좋은데 가라비토가 오늘 기아 상대로 첫 등판이라서 가라비토도 어느 정도 호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뭐 내일도 뭐 잘 던지기는 하죠. 그래서 8.5점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 충분히 언더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경기입니다. 자, 방망이 봤을 때는 지금 삼성이 방망이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삼성이 방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투수 가라비토가 잘 던져주고 최대한 막으면서 지금 이겨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 방망이보다는 솔직히 하루 쉬고 지금 뭐 어느 정도 휴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불펜 운영이기 때문에 최대한 막으면서 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경기이긴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레일이 던지는 기아기 때문에 승패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만약에 레일이 끊기면 삼성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요 경기 승패 쪽은 솔직히 말해서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고, 오히려 8.5점이면 저는 언더 쪽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이는 경기로 판단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승패는 솔직히 패스할 것 같아요. 패스할 것 같고, 그냥 뭐 삼성 프렌 정도가 딱 맞는데, 프렌도 뭐 배당이 1.26이라서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이고, 오히려 8.5점이면 이 경기는 언더 쪽의 확률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게임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저는 요 경기 언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야구 마지막 경기는 두산이랑 LG. 자, 오늘 두산 선발은 콜어빙, 그 다음에 손주영이 오늘 LG는 선발. 콜어빙이 최근에 4.1이닝 6실점 하면서 롯데전에 좋지 못했고, 손주영도 최근에 5이닝 4실점, 5이닝 4실점 서로 좋지 못하고, 손주영 올 시즌 두산 상대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8.1이닝 동안 10실점 하면서 두산만 만나면 손주영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콜어빙은 LG 상대로의 피칭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발만 봤을 때는 손주영이 오히려 조금 더 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자, 양팀 방망이. 양팀 지금 방망이가 엄청나게 좋죠. 두산은 지금 3할 1푼 9리 잘 던지고 있고, LG는 잘 치고 있고, 그 다음에 LG도 2할 9푼 치면서 양팀 방망이는 의심이 없는데, 양팀 팀 방어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6점대, 4점대. 그래서 팀 방어율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게임이라서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오버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양팀 방망이 잘 쳐. 양팀 최근에 팀 방어율 무너져 있어. 그 다음에 콜어빈도 LG 상대로 잘 던지긴 했지만 솔직히 LG 방망이 충분히 털어버릴 수 있고, 손주영은 올 시즌 두산 상대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8.5점이라고 하면 언더 쪽 가기는 조금 어렵다. 저는 오버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솔직히 승패 같은 경우에는 LG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솔직히 손주영이 두산 이 상대 전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경기도 그냥 두산 프렌 정도가 딱 맞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산 프렌이 오히려 배당이 1.31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냥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8.5점이면 이 경기는 그냥 오버 쪽 보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언더가 지금 배당이 더 낮아요. 언더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오즈들도 언더 쪽을 많이 보지만 요거 뭐 상대 전적 양팀 방망이 봤을 때는 사실은 언더 보기는 저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오버 쪽 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야구, 일본 야구에서 총 8경기 살펴봤고, 자, 오늘 저희 7연승 도전이거든요. 지금부터 또 7연승 할 수 있는 강승부 메인 조합 짜서 저희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해 놓으시면 아프리카TV 제가 알람 보고 데이터 바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통해서 데이터 계속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업로드 이런 거 상관없이 멤버십 끊어놓으면 계속 데이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적중률 좋은 방송이 형님들한테 도움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7연승 도전 많이 따라오시고요. 잘 확인하셔가지고 오늘 꼭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